무엇이니까 수학은 기준이 되게 중요해. 기준이 무엇이냐 여기에서는 모양, 오케이? 미적 완성도, 간지 이런 거 아니죠? 그치? 오케이? 얘들아 진지하게 듣는 것도 좋지만 웃을 때도 알아야 돼. 진지하게 듣는 것도 좋지만 어떤 개그 타이밍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어쨌든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여기서 보는 기준은 무엇이니 얘들아? 일단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느냐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을 각각 대표적으로 해서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를 우리가 배운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야. 어떤 식으로? 이 새끼하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는 붙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붙어있다는 뜻으로 연결. 아시겠어요? 반면에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으니까 얘랑 얘랑은 연결하지 말고. 됐어요? 그와 같이 얘를 그래프로 이렇게 환산할 수가 있다 이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장 필요한 기준만, 어떻게 보면 핵심만 뽑아온 거지. 핵심만 뽑아온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더 다시 얘기해서 이따 이제 그래프 이런 어떤 원래 그림 없이 됐어요? 이렇게만 남겨놔도 핵심만 남잖아요. 이렇게 요거를 보시면서 아까 똑같이 여기 빨간색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면 얘는 그거랑 달라야 되니까 노란색, 얘랑 얘랑 붙어있는 달라야 되니까 빨간색, 이렇게 얘는 또 빨간색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행렬 그래프에서 응용 문제로 최소 세개수라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어요. 됐지? 다만 까먹을 때를 위해서 정리만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정리해보면 되게 단순하지 않니? 첫 번째 뭐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라. 됐어? 그래프를 그려라. 이게 가장 첫 번째 내용입니다. 됐어? 그 다음에 혹시 까먹을 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쓰면 연결된 꼭지점은 무슨 꼭지점은 반드시 다른 색으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됐어요? 어쨌든 이건 말 그대로 정리일 뿐이고 이제 푸는 방법 다 이해됐으니까 그대로 실천만 하시면 되겠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고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릴 차례가 되겠죠? 맞니?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 그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반쪽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 절약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립시다.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 있고요. 여기 뭐니 얘들아? C 있고 여기는 뭐니 얘들아? D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 E가 이렇게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그립시다. A를 딱 구하니까 1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연결이 됐다는 이런 뜻이네요. 그죠? B를 딱 보니까 1 빵. 그러니까 B랑 C랑 B랑 D랑 얘는 빵 끝. 이렇게 되는 거겠고. 그지? 그 다음에 C를 보니까 1빵이니까 C는 D. 그 다음에 끝. D는 1 써있으니까 D랑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제부터 색칠을 진짜로 살포시 해나가도록 합시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하나씩 아무거나 치자. 여기서부터 빨간색.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를 칠합니다. 연결된 데는 피해야 돼요. 여기 빨간색이 적혀 있으니까 얘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빨간색은 피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노란색. 자 여기를 칠합시다. 됐어요? 연결된 건 그 색들을 피해야 돼요. 지금 빨간색하고 연결돼 있죠? 노란색하고 연결돼 있죠? 얘네들은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란색. 오케이? 왜 갑자기 노랑이 나오고 파랑이 나오지? 얘들아 파랑이 먼저 나오고 노랑이 나오면 안 되냐? 이런 걸로 태클 거시는 분은 없죠? 아니 왜 갑자기 저 새끼 노랑을 쓰는 거야? 파랑도 있는데 이런 걸로 태클 거는 분은 없지? 오케이?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십시다. 이쪽으로 가시면 연결되어 있는 걸 피해야 돼요. 여기를 피해야 되겠고 여기를 피해야 되겠고 이렇게 여기도 피해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세 개를 다 피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간지나게 연핑크. 쩐다. 오케이? 디테일하다. 연핑크 졸라 디테일하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피해야 됩니다. 그걸 빨강과 연핑크를 피해야 됩니다. 아까운 색인데. 자 어쨌든 이거 두 개를 피해야 됩니다. 최소색이니까 나머지 중에 고르면 되겠죠? 노란색이 됐든 파란색이 됐든 하나 고르시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색깔의 숫자는 뭐니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4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진도 나가는 건 마무리를 했고 그렇죠? 하나라도 많이 처리하는 게 좋으니까
역행렬과 연립 1차 방정식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 바로 전 내용입니다. 바로 전 내용. 역행렬과 연립 1차 방정식. 요거 역행렬과 연립 1차 방정식. 페이지로 얘기할까? 40번이에요. 39부터 45페이지까지 요 페이지입니다. 39부터 45페이지. 풀었어요? 질문할 거 있어요? 그때 질문 받아줬었나? 다님이? 아니. 질문할 거 있으면 여기 가서 하나 그거 빨리 하도록 합시다. 질문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아 그래 깜짝이야? 간지나는 찌찌뽕을 외치시죠. 9번 4번 12번 4번 12번 자 또 자 그럼 4번부터 이렇게 차례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라도 끝내놓으면 우리가 마음이 한결 편하겠지? 정오만 해결하면 되니까 그지? 한결 편할 거야. 4번을 봅시다. 4번. 두 영양제 MN에 하나에 들어있는 각각 하나에 들어있는 칼슘 및 비타민의 양과 영양제의 가격은 표와 같다. 그래서 MN의 칼슘 비타민 가격은 표와 같다. 어떤 사람이 두 영양제 MN으로 칼슘 60mg, 비타민 90mg 졸라 철저한 새끼네. 어쨌든 그걸 섭취하려고 한다. 딱 그만큼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거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꼭 체크해 두도록 하시고. 그게 문제 풀 때, 얘들아 문제가 길잖아.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 긴 문제들을 만나게 되잖아. 부분 끄면 끊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란다. 알겠니? 오케이? 그리고 문제를 한 번에 한눈에 딱 읽고 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모든 걸 다 파악해서 그걸 다 기억해서 푸는 애들은 병신이야 오히려. 그래서 이상한 어떤 새끼들은 자면 우주의 세계가 보일 것 같은 그런 애들은 희한한 애들이야. 그런 애들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되돌아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을 써먹는다. 이런 것들은 꼭 끊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자, 어쨌든 성형제 MN이 각각 XR, YR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양제 MN이 XR, YR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 문자를 무엇으로 잡았나? 그때 총 비용이 무엇일 때? P1일 때, 총 비용이 P1일 때. 간결하게 P1일 때, 뭐 다음에 성립한다. 이렇게 이때 BA가 A일 때 A하고 B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간단하게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만족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게 있네요. 요게 몇 알 먹었다 이가 XR 먹었다 이가 요게 몇 알 먹었다 이가 YR 먹었다 이거지. 됐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세워야 될 식은 무엇인가? 칼슘. 칼슘 얼마를 먹어야 되는 거니 얘들아? 아주 체계적으로 얘가 60mg을 먹고 싶대요. 아주 체계적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니? 비타민. 이것도 얼마를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거 아주 체계적으로 얼마를 먹고 싶다고 그랬어? 90. 아주 체계적으로 90을 먹고 싶다라는 건데 얘들아 이런 것들이 각각 이 친구한테는 어떻게 얻어질 거야? 이 친구는 M도 먹고 N도 먹잖아. 맞니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이 60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어질까? M을 통해서도 먹어질 것 같고 이 친구가 먹고 얘가 M만 먹나? 아니란 말이야. 됐어요? 밥만 먹나? 물도 먹지. 뭐 이런 거지. 누구도 먹니? N도 먹는다 이거잖아. 그래서 M을 통해 흡수되는 게 있겠고 또 N을 통해 흡수되는 게 있겠고 그렇다고 이들의 합이 결국엔 60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됐어?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90이라는 것도 M을 통해 흡수되는 양이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얘도 누구를 통해? N을 통해 흡수되는 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 M과 N을 통해 흡수되는 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럼 가봅시다. 요거 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M을 통해서 칼슘이 얼마만큼 들어갔지. 얘들아 이게 한 알당 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총 얼마만큼을 먹어서 XR만큼을 먹어서 오케이? M을 통해 흡수되는 칼슘의 양은 몇 X, 2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이 2X입니다. 저거 보면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이쪽에서 얘기를 합시다. 2X 그 다음에 뭐니 얘들아?
N을 통해서 얻어지는 칼슘의 양은 얼마니? N을 통해서 얻어지는 칼슘의 양은 Y. N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4인데 Y개 먹는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I? 4Y. 오케이? 그치? 그 다음에서 M을 통해서 흡수되는 뭐니? 비타민. 이제 따져야 되는 거지. 비타민 따져야 되는 거지. M을 통해 흡수되는 비타민은 한 알당 6이기 때문에 X를 먹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되니 얘들아? 6X. 좋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 N을 통해 흡수되는 비타민의 양은 한 알당 30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만큼이 되겠어요? 3I. 좋아. 식 하나 세웠어. 얘도 뭔가 나올 거야. 알겠어? 뭔가 나올 거야. 요거 2X 플러스 4Y가 60, 6X 플러스 3Y가 90이라는 소리인데 이걸 가지고 일단 식을 세워보면 일단 그렇게 나올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여튼 3Y는 60, 오케이? 6X 플러스 3Y는 얼마? 90 이렇게 되는데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니? 행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2, 4, 6, 3 여기는 뭐니 얘들아? X, Y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얼마가 된다? 60, 90 얘들아 우리 표현하는 거니까 얘들아 문제 의도도 정확히 알아야 돼. 표현하는 거니까 오케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막무가내로 몰아치지 말고 저랑 비교해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알겠어요? 알겠니? 저 문제에서 90, 60으로 남았는데 나는 무조건 60, 90 이런 사나이는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죠? 비교해보면서 그래서 이거 이제 저 A는 뭘 얘기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겠지. A는 뭘 얘기하는 거니 얘들아? 이 친구 이제 풀 때 우리가 이놈의 무슨 행렬을 여기다 곱하니까 역행렬을 곱하니까 A는 이 친구의 무슨 행렬을 얘기했던 거야? 역행렬을 얘기했던 거죠. 오케이. 따라서 A가 나옵니다. A는 어떻게 되니? 역행렬을 구해보자. A는 이 친구의 역행렬이에요. 2, 3은 6, 마이너스 4, 6에 24. 오케이.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숫자 보고. 오케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쫄지 말고.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3, 여기 2, 오케이.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6. 이렇게. 쫄지 말고 대신에 계산에 이따가 합시다.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표현하는 거니까 B를 표현해야 되는데 B는 얘들아 중요한 건 뭘 구하는 거니? B는 P 뭐니? 다시 P는 또 뭐니? 총 뭐야? 비용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되는지 굳이 궁금해하지 말고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면 뭘 궁금해야 되느냐면 총 비용을 찾는 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궁금해하면 돼. 알겠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일단 식을 먼저 세우는 게 1단계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끼워 맞춰가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저 표현이 아니라 총 비용이 궁금한 겁니다. 오케이? 됐죠? 총 비용이라는 것은 되게 단순하겠지? M의 가격. 총 가격을 물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거하고 누구하고? N의 가격.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이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얘들아? 여기가 150이라는 것은 한 알당 150원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니 한 알당 150원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M의 가격은 총 XR을 먹어서 150X 이딴 식으로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N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니? N의 가격은 한 알당 120원이니까 120Y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총 비용이니까 뭐라고 간지나게 얘기해 주면 돼요? 이거 총 비용이니까 이 친구가 무엇이다? P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얘를 가지고 행렬로 썼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그리고 그 행렬을 썼을 때 얘들아 P는 이렇게 해서 X, Y 해놓고 여기가 지금 B가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그대로 오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지 요거 곱하기 요거로 쓸 것이냐 이걸 고민하면 되겠는데, 그 얘기는 150하고 120을 어떤 식으로 배열할 건지를 너희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배열하면 되겠어? 여기에 150, 그 옆에 120을 하면 이딴 식으로 이렇게 곱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너무 쉽잖아요? 조금만 차분히 생각하면 침착해. 그치 지연아? 이게 침착해. 그래서 이게 B예요. 알겠니? 됐죠? 이렇게 침착해. 쌤이 웬만하면 노래를 아주 진지하게 불러주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애들이 학원을 끌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뭐니 얘들아? BA입니다. BA. B가 얼마니 얘들아? B가 누구였지? 150, 120입니다. A가 뭐였니 얘들아? 아주 숫자가 뷰티풀했어요. 마이너스 18분의 1 곱하기 얘들아 뭐니?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2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얘들아, 이걸 계산하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니? 숫자는 너희들 편한데 아무 짝에나 갖다 붙여도 된다. 그죠? 숫자는 아무 짝에나 갖다 붙여도 되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 아무 짝에 18분의 1 맞나 근데? 6, 4, 24, 3이요. 아무 짝에나 갖다 붙여도 된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는데 일단은 좀 뒤로 미룹시다. 이거 안 나눠질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얘는 보류. 그럼 나중에 꼭 해줄게. 원수를 아까지만 이렇게 해서 계산부터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하니까 얼마냐? 450. 이렇게 하니까 얼마냐? 마이너스 720이야. 6, 22, 6. 이렇게 720. 계산하면 얼마냐? 네, 270. 마이너스 270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합시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 5, 20 사이는 다 600, 마이너스 600.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얼마니? 플러스 240. 마이너스 얼마니? 360인 거고 얘들아 이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어차피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약분을 시작하면 9로 약분하면 얘가 2고 9로 약분하면 여기 이렇게 9로 약분하면 30. 2분의 30이니까 얘가 15가 되겠네? 됐니? 9로 약분하면 얘가 2고 9로 약분하면 얘가 얼마야? 40. 그 얼마? 20이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답은 35 이렇게 정리하겠죠. 네? 됐어? 이해됐다. 그지? 이렇게 지금 몇 시니? 시간 넘어가고 있니? 얘들아? 하지만 이건 다 풀겠다. 오케이? 됐어? 만약에 단속이 뜨면 있잖아. 우리는 친구고 나만 발표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우리는 친구고 나만 발표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내가 그냥 약간 수학 잘하는 제 손을 내는 거지. 이렇게. 그냥 옆에서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꼭 칠판에 나가야겠다고. 장래 꿈이 강사인 거야. 이런 얼탱이가 없는. 자. 그래서 만약에 단속이 뜨면 있잖아. 순간 친구야 이렇게 불러야 돼. 대신에 욕은 하지 말고 이때다. 야 병신아 거기서 그렇게 잘난 척 있더냐 이러지 말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Q에 대한 연립 방정식 이게 단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함수예요. 얘는 fx의 개수가 될 수가 없는 것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케이? 이게 해석 차원의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해왔을 것 같아. 이거의 특징 무슨 항이 있다 얘들아? 상수항이 있다. 됐지? 상수항에 있을 때는 연립 방정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단 한 쌍의 해를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립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마이너스 1분의 2 하고 그 다음에 fx분의 fx 엄마야 있는 대로 같지는 않네요. 됐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머 연립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좀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약분이 돼가지고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대신에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긴 했잖아.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뭐니? AD-BC가 누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됐지? 이거였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렇게 좀 바꿔볼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있겠죠? 오케이? 이거랑 똑같은 말이 AD-BC는 0이 아니다.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이었죠? 역행렬이 있다?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처리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무슨 x? fx 마이너스 2 곱하기 아니라 플러스였구나. 플러스 fx 곱하기 뭐니? 마이너스 1 이게 누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해보면 뭐니 얘들아? 3 무슨 x? fx 이렇게 이게 fx가 2개 있다는 소리고 이게 1개 있다는 소리니까 fx가 3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0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최종적으로 fx는 누가 되면 안 된다 얘들아? 0이 되면 안 된다. 오케이? 됐어? 이제 그래프로 보니까 얘들아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해석하는 거 설명하자. 해석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문제를 물어봤잖아. 맞니? 그래프로 보니까 얘는 뭘로 보여야 되냐면 함수값 이렇게 봐야 돼. 혹은 함수 자체. 됐어? 그러면 얘는 뭘로 보여야 되는지 아니? 함수값이 0인 곳. 함수값이 0인 곳이야. 그게 다 항상 어딘지 알아요? x축이죠, x축. 함수값이 0인 것들은 다 x축이야. 함수값이 0이라는 것은 x좌표하고 y좌표에서 누구 좌표가 0이라는 소리니? y좌표가 0이라는 소리거든. 함수값이 0이라는 소리는 y좌표가 0이라는 소리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같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0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x축 위에 있는 거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같지 않다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x축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다만 있잖아. 저 앞에 보면 무슨 말이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한 이런 말이 있지.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x축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니? 그래서 정답이 5번이야. 단 한순간도 x축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방금 한 설명으로 했잖아. 우리는 앞으로 편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좌변을 가지고 하나의 함수를 얘기해서 우변을 가지고 하나의 함수를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라고 생각하면 우변에다 y는 붙이고 좌변에다 y는 붙인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같으면 만난다, 안 같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다르니까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같으면, 0과 같으면, 등호가 성립하면 뭐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만난다. 알겠니? 다르면 안 만난다. 되게 단순한 거야. 아시겠어요? 방금 전에 선생님 설명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기억하는 방법인 거예요. 일종의. 아시겠어요? 오케이? 아까 뭐 y값 이런 설명했잖아. 우리가 잠깐 이해했던 거. 그걸 효과적으로 빠르게 하는 방법. 좌변을 함수로 만들고 우변을 함수로 만듭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같으면 만난다, 다르면 만나지 않는다. 이해되지? 그럼 추가 설명 함수로 만드는 거 더럽게 쉽다라고 했어? 좌변 쓰고 y는, 우변 쓰고 y는이야. 알겠니? 마지막 추가 설명, y는 0이라는 게 x축을 얘기해. y값이 0인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 기억해두고 참고 x는 0은 y축이야. 그래프로 본다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네, 마지막 문제 11번이라고 그랬니? 9번 얘들아 일단은 앞부분도 우리 잘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 앞부분 잘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 x는 y는 0 이외의 해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어. x는 y는 0 이외의 해를 갖는다고 했어. 이게 상수항이 없어. 보이지? 맞니? 상수항이 없어. 너무 정직하게 써있지? 일단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a-bc가 얼마나? 0이다 이거야. 그래서 처음 출발할 수 있는 거 a-1 곱하기 1-a 빼기 bc니까 1 곱하기 b-4 이게 얼마다? 0이다. 이 조건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조건이 성립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들아 구하는 거. 항상 선생님 구하는 거 꼭 신경 쓰라고 했죠? 됐어? 얘를 보면서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못 찾습니다. 항상 구하는 거 신경 쓰도록 하시고 무엇을?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니? 오케이? 우리 앞으로 또 최대최소 문제를 다루겠지만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문자가 하나로 써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 짓을 하든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아니면 산술기하를 하든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반복해서라도 계속 들으세요. 알겠죠? 3문자로 쓰여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인 거야? B값과 A값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려 의미를 달아보자면 무슨 뜻이었던 거지? 이거를 A, B 두 개가 있으니까 문자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한 어떤 도구인 거야. 도구. 이걸 보면서 A값하고 B값을 열심히 찾아보면서 지금 이 새끼 안 풀리는데 죽여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니? 오케이? 항상 구하는 거 신경 쓰시고요. 무슨 역할인지 알겠죠?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걸 이제 바꾸는 역할로 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바꾸는 역할로 쓰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리하기도 전에 목적을 항상 생각하시고 정리하기도 전에 바꾸는 역할로 쓰는데 여기 마이너스 D 플러스 4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B만 오른쪽으로 저리 가. 이렇게 하시면 오케이? A-1 곱하기 1-A 오케이?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바뀌기에 적합하죠. 식이 좀 신기한데요? 목적을 잘 생각하세요. 바꾸는 게 목적입니다. 알겠니 얘들아? 전개는 여러분 자유고. 알겠어요? 그래서 저걸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 바꾸면 어떻게 되냐? A 더하기 A-2 곱하기 1-A 자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고 최대 최소를 구합니다. 전개를 해봅시다. 됐어? 이대로는 못 알아보잖아 우리. 전개를 해보자. 그치? 전개를 해보면요 A 그 다음에 플러스 A 이렇게 하면 A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A가 나오네. 아이고 복잡해라. 2A 오케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3 여기까지 이제 전개를 했어요. 됐어? 조금만 더 예쁘게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몇 A 얘들아? 3A 플러스 얼마 얘들아? 3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이거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래요. 뭔 말인지 헷갈리면 얘들아 선생님 식을 볼 때 우리 나영 보는 학생들 식을 볼 때 뭘 보시라고 했죠? 주인공 누가 주인공이냐? 두 번째 뭘 보라고 그랬어요? 차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건 차수 2차 2차의 최대 최소 단순합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1차의 최대 최소 1차 함수의 최대 최소 3차식의 최대 최소 3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나와? 4차식의 최대 최소 4차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고 구하는 방법은 꼭지점 찾아서 그래프 그리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래프 그립시다. 마이너스 A로 묶고 마이너스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3A 여기 필요한 숫자는 반의 제곱이에요. 반의 제곱 반 때리면 2분의 3 제곱해서 4분의 6 오케이 됐어요? 집어넣었으면 땜빵 플러스 3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계산 마이너스 A 자 마이너스 2분의 3에 이렇게 제곱이 되는 거겠고 자 이 친구 두 친구 만나면요 플러스 4분의 9 넘어 3 더하기 4분의 9 조금 있다가 여기 계산을 하면 4분의 얼마니 얘들아? 20이 되겠죠? 어쨌든 아니 20이 되구나 4, 30 20을 맞네 오케이? 됐어요? 그럼 꼭지점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니?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니? 꼭지점이 어떻게 되니 얘들아? 4분의 2분의 3 2분의 3, 4분의 21 이렇게 있어서 이 따위로 이렇게 이 참수가 그려져 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대 최소값은 무슨 값을 얘기해? y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어떤 것이냐? y값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이 어떤 것이냐? 그 얘기 무슨 얘기해? 높은 거 얼마냐? 낮은 거 얼마냐? 이런 얘기인데 최대값이니까 높은 거 얼마니 얘들아? 4분의 21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최대 최소 어떻게 다른지 꼭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 나영 보는 학생들 사실 더 자신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식 보시면요 헷갈리면 뭘 잘 봐야 되냐면 차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방법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게 식을 바라보는 기준이에요. 기준. 알았지? 됐어요? 행렬 단원이 끝났습니다. 행렬 단원이 끝났어요. 오케이? 행렬 단원이 끝났어요. 그죠? 지금 몇 시니? 에라 몰라 감사 뜨든지 말든지 몇 시니? 단원이 끝났어요. 오케이?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물론 행렬의 정어 몇 문제를 남겨놓고 있으니까. 오케이? 일단 단원이 끝났으니까 공부할 내용을 얘기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어요? 공부할 내용을 얘기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당연히 첫 번째는 이제 못 푼 것들이 있으면 마저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못 푼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쌤이 얘기했던 대로 가능한 한 주요 단원에 의해서는 개념 정리 완성되는지 부족한 부분 없는지 꼭 내용 복습을 하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세 번째 이제 단원 마무리를 했으니까 오답 노트를 시작할 건데 오답 노트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오답 노트 작성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3학년 내내 쓰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거는요. 진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거는 가능한 한 스프링 노트가 좋아요. 줄이는 스프링 노트가 좋아요. 댕 스프링 있는 노트가 좋아요. 오답 노트는 이렇게 작성하는 요령은 이거를 훌딱 넘기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오케이, 선생님은 여기를 홀수 페이지, 여기를 짝수 페이지라고 해요. 됐죠? 용어 공감하시고, 오케이? 오답 노트 작성 어떻게 하냐면, 됐어요? 오케이? 2점 이런 건 빼시고요. 알겠어요? 2점짜리 문제 이런 건 빼고, 그 다음에 길잡이에서 막 예제, 유제 이런 건 빼세요.
아시겠어요? 길잡이에서는 연습 문제 그 뒤쪽에 있는 단어 문제 거기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이거 내가 잘 몰랐던 거다. 본인이 솔직해져야 돼.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알겠습니까? 네, 그런 거 이제 잘 몰랐던 거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열기도 풀어야 되는데 열기의 문제들은 대부분 기출문제 아니면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면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교재에 있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다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2점이 아니면 작성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작성을 어떻게 하냐면 문제 자체를 붙입니다. 그냥 문제 자체를. 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채점되어 있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볼펜으로 푸시면 안 되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를 풀 때 볼펜으로 거기다 끄적끄적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 오케이? 어? 야, 나처럼 있잖아. 야, 이렇게 풀지 말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이렇게 풀지 말아서 문제를 가능한 한 그냥 오려서 붙이세요. 알겠습니까? 문제 자체를 그냥 가능한 한 최대한 백지 상태가 되도록 오려서 붙이세요.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문제만 붙입니다. 홀수 페이지에서는. 알겠어요? 이렇게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들어가요. 어쨌든 문제만 붙이는 겁니다. 그걸 넘기시면 이렇게 짝수 페이지가 나오죠? 됐어요? 거기에다가 이놈의 풀이를 적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니면 내 건 스프링 노트가 정말 튼튼하다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하세요. 역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스프링 노트가 정말 튼튼하다. 나는 좋은 걸 샀습니다. 한 3,000원 정도. 내가 좀 있는지 자식이거든요. 그러면서 나 지금 럭셔리하거든. 짝수쪽에다 붙이세요. 문제를 붙이시고 여기다 문제를 붙이시고 여기에다가 풀이를 적습니다. 여기서 대신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깔끔하게 풀어서 채점되어 있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깔끔하게 풀어서 여기다 붙이라고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다시 풀어볼 건데 완전히 뒤집어서 풀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이걸 완전히 이렇게 딱 뒤집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가 문제가 있고 여기가 풀이가 있으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서 스프링 노트는 잘 뒤집어지잖아. 뒤집어서 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깨끗한 상태를 만들어놔서 풀어보고 오케이? 그 즉시 옆에를 넘겨서 내가 제대로 다시 풀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문제에다가 끄적끄적 하지 말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옆에다가 풀이를 작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줄이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줄이시면 돼요. 오케이? 진짜로 막 눈물 나요. 나 친구 싸대기 때리고 싶어. 진짜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오케이? 정말 오케이? 선생님으로 보이지 않고 싸대기로 귓방망이 올라오고 이런 손이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는 해설지를 오리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견뎌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해설지를 오리는 것보다 직접 쓰는 게 훨씬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직접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오답노트를 작성해서 나중에 여름방학 이때쯤부터 시작해서 시험 전에 여름방학 때는 계속해서 매일 몇 문제를 풀어봅니다. 정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알겠죠? 쌤이나 이딴 문제집을 사는데 어머 오답노트가 정말 좋은 게 깔끔하고 왜 틀렸을까 적어보라고 몇 월 며칠 단원 이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오답노트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다시 풀어보느냐 안 풀어보느냐 거기에서 얼마만큼 원 상태에서 정신을 말짱하게 오케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풀 내려보면서 오호 요게 힌트인지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함정인지 구분을 못해요 우리 학생들은. 뭔 말하는지 알지 얘들아? 풀이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그래 내가 옛날에 좀 풀었단 말이야. 오케이? 다시 생각하지 않고 풉니다. 이런 게 가장 위험한 거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오케이? 계속해서 다시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오케이? 제일 우선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딱히 기준을 정해주지 않지만 2점짜리는 하지 마세요. 시간 대비 효율이 안 나와. 알았지? 시간 대비 효율이 안 나와. 그 다음에 EBS 길잡이 선생님 교재를 딱 보니까 있잖아. 오케이? 교재를 딱 보니까 그걸 오답노트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대부분. 오케이?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단한 정도의 문제인데 내가 이걸 정말 잘 모르겠고 내가 정말 필요하다. 길잡이는 그런 정도의 문제들만 하시면 돼요. 다 할 필요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가장 큰 타겟은 무엇이냐면 기출문제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책을 오려야 되는데 친구 책 같은 경우는 오리실 필요는 딱히 없어요. 선생님한테 뽑아달라고 하면 그 다음 새로 뽑아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오답노트 해야 되니까 뽑아주세요 하면 뽑아줄 테니까 이러지 말고 선생님이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월요일날 뽑아주겠습니다. 일단 다음 전체를 쭉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오답노트 작성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는 모르겠어요. 얘들아 문제 좀 할 거는 뭐랄까? 선생님 셀을 얘기했는데 있잖아. 그치? 셀을 얘기했는데 오늘 모르겠어. 오늘 단원이 좀 쉽기도 한데 선생님 지수하고 로그 정도까지 진도 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셀을 할지 다른 걸 할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고 못한 거 있으면 하도록 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정원을 몇 문제 남겼지? 내가? 몇 문제나 이거 못 풀었지? 7개 7개 정도? 이것도 해요 오늘 네, 열기도 하세요. 기출문제하고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해 엄청 못해. 얘들아, 열기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열심히 풀어보고 부담 탈때 그냥 올리세요. 알겠어? 냉정히 생각해보면 있잖아. 문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풀어본다. 오케이? 그런 학생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런 학생들은 있잖아. 차라리 문제를 H상수 3번 사는 애들도 봤어. 독한 애들은. 오케이? 그리고 EBS 교재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다시 풀어보고 싶으면 다시 하세요. 본인 속으로 생각하면서 아씨 돈 아까워 그러면서 뭔가 갈증이 있어야 늘기도 하는 거니까. 월요일날 봅시다.